네, T&E 토크 품질 구매 부문 직무 설명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황주연 매니저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품질 구매 세션에서는 파이로트 개발, 제네시스 품질 관리, 부품 개발, 부품 구매, T&E 구성원분들을 모시고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께서 채팅 남겨주고 계신데요. 설명회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잘 수합해 두었다가 실시간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비 지원자분들을 만나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T&E 구성원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모두 댓글로 큰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품질 구매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 세 분의 T&E 구성원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럼 제 옆에 계신 김건우 매니저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부품 구매 직무를 담당하면서 일하고 있는 김건우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지영 매니저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네시스 품질 관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혁 매니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김수남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로트 개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남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세 분이서 서로도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접속자 수가 약 820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나중에 이렇게 진행할 때는 또 1000명이 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희 함께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세 분 모두 각기 다른 근무지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이 세 분께서 오늘 담당 직무 소개와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지 간단히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뭔가 근데 아직 긴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럼 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만약 각자 본인의 직무를 단 한 단어로만 소개할 수 있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 먼저 저희 김건우 매니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부품 구매 직무, 부품 개발 직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저는 물론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양팔저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자동차 협력사 간에 의견을 조율해야 될 때가 많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팔저울이라는 단어로 구매 직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좋은 비유 감사합니다. 혹시 양팔절 써보셨어요?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어려서 네. 써보지는 않았고요. 아, 네네. 법원 앞에 가보면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은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재치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임지혁 매니저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무래도 마무리 투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양산 초 단계부터 품질 육성을 시작부터 잘 해온 거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품질 체크를 하고 최상의 상태로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어서 저는 마무리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뭔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고 오, 네. 잘 하시기도 하나요? 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하기만 해요. 하나 팬이 10년째인데 아, 네. 좀 지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수남 연구원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관제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제탑이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제 직무도 복잡한 문제를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단어로만 짧게 들어보니까 각 직무에 대한 궁금증이 더 고조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프로젝트 기반의 생생한 직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로트 개발의 김수남 연구원님께서 신차 품질 확보 파이로트 세계관 미리 보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차 품질 확보 파이로트 세계관 미리 보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파이로트 개발 김수남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제 인생 모토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되자.
회사에서도 제가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마인드셋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년도 6월에 입사해서 현재 6년 차 전장 제어기 검증 업무를 수행 중이고요. 자동차 기능에 대해서 입사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현재 좀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MBTI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STJ라서 일할 때 좀 즐겁게 좀 논리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요. 옆에 사진은 이제 같이 일하는 선배 책임들이랑 남양연구소에서 현대 네컷을 진행할 때 한번 찍어봤고요. 아래는 신입사원 연수 때 동기들이랑 그 현대 마크 모양으로 한 컷 찍어봤습니다. 그럼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직무 소개로 들어가서 이제 파이로트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 현대자동차에서만 있는 직무를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이로트는 자동차의 전체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을 거쳐서 설계 그리고 양산을 가기 전에 시험 평가를 위한 차량을 제작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센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이언맨 사진을 이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언맨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설계 도면을 그리고 초기 모델을 제작한 다음 그 이후에 완성 모델을 만들어내잖아요. 동일하게 저희 센터가 완성 모델 전에 초기 모델을 제작해서 시험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트가 좀 더 디테일하게 뭘 하는 곳이냐라고 하시면 신차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제어기 개발 검증, CFT 업무, 공장 작업자 교육, 그리고 제조 신기술 적용 및 검증, 파이로트 차 제작을 다루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파이로트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차를 플랜트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품질이나 기능, 라인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하면서 사전에 품질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 완성차를 만들기 전에 차를 미리 만들어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파이로트 개발은 차량 개발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전에 발췌하고 개선하는 액티비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로트 개발은 각 부문인 연구소, 구매, 품질, 생산기술, 플랜트, 협력사 등 많은 부문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제 직무를 설명드리자면 저는 차량의 여러 시스템 중 전장 제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차량의 신경계라고 하는 와이어링부터 컨트롤하는 제어기, 동작하는 전장품들의 기능 검증을 테스트 벤치 환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예시로 설명드리면 스위치로 창문을 내리는 기능을 검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스위치 자체가 정상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하고 스위치가 동작하기 위해선 전원이 들어가야 하니 다시 전원 시스템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원이 스위치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와이어링까지 체크를 하면 이제 저희는 스위치 입력까지만 확인한 겁니다. 아직 저희는 창문을 내리진 못했어요. 그럼 창문을 마저 내리러 가보면 창문을 내리는 액추에이터가 정상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액추에이터가 동작하기 위해 다시 전원 시스템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다시 전원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와이어링을 체크해야 하니 이제 요 단계까지 합쳐졌을 때 이제 저희가 스위치를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게 되는 기능 한 가지를 검증하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실제 차량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저는 이런 검증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를 성장시켜준 EV9 프로젝트. 입사 후 처음으로 개발 초기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함께한 EV9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자동차인데 웬 기아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파이로트는 통합 조직이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 둘 다 담당하게 됩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유독 입사 후에 기아차를 좀 더 많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EV9은 이 GMP 플랫폼 중 처음으로 나온 대형 SUV 차량인데요. 차급이 커지고 신규로 들어간 시스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개발 초기 단계에 각종 기능들이 동작하지 않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과장을 조금 더하면 계기판에서 볼 수 있는 경고등은 다 봐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회사 내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 건물을 비우고 퇴근해야 하는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던 기간인데요. 검증 일정은 정해진 상태에서 언제 집에 가야 되나 하는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니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야 되고 문제 시스템을 빠르게 분석해서 개선까지 봐야 하는 집요함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집중력과 집요함을 길러주면서 덕분에 저는 이 시기에 전장 시스템, 특히 전기차 시스템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간에는 회장님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진은 당시 프로젝트 때는 아니고
회장님 토크 콘서트 때 만나 뵙게 되어 사진 요청을 드려서 사진 한번 찍었었습니다. 돌아와서 이베이나인 테스트 벤치로 기능 점검 중에 회장님께서 방문하시게 되면서 시연 준비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때 하는 일에 보람을 좀 느끼고 저희 팀 규모가 조금 더 커지게 됐던,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그런 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베이나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팀 현대 되실 여러분께 파이로트 개발에서는 새 바람을 일으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남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이 사전 품질을 육성하는 파이로트는 또 현대차에만 존재하는 직무잖아요. 이렇게 현대차만의 특별한 직무인 파이로트에 대해 설명해 주신 김수남 연구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네시스 품질 관리의 임지혁 매니저님께서 최고급 브랜드 그리고 최고급 품질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네시스 품질 직무에 관해 최고급 브랜드 그리고 최고급 품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임지혁 매니저입니다. 저는 2017년 2월에 입사해서 23년도까지 양산차 품질 관리 업무를 했었고 현재는 판매 차량 필드 클레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래 보이는 해시태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장점 그리고 품질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도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니 품질 직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품질 직무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독립적인 고급차 브랜드입니다. 제네시스 품질 조직은 브랜드가 독립적으로 런칭한 2016년도부터 판매된 제네시스 전 차종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제네시스 차종에 대해 신차 개발 초기 단계부터 양산 때까지 품질 육성, 품질 확보, 품질 관리, 그리고 품질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은 차량 설계 개발을 포함해서 전 부분의 품질 개선을 주도하고 타 부문과 협업을 리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네시스 품질 직무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신차 개발 시 차체, 의장, 샤시, 전자 등 주요 시스템의 도면 검증, 부품 제조 공정 적합성, 부품 품질 검사 및 승인까지 양산 품질 활동 확보를 하고 있고요. 사진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완성차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외장 전자 등 각 시스템별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주행 평가, 내구 테스트 등을 실시하며 품질의 완성도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객 판매 전까지 양산차의 완벽한 제조 품질을 관리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장에 입고된 부품 품질 검증 업무, 그리고 제조 공정별로 기준에 맞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평가와 개선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네시스 품질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고급 브랜드에 걸맞게 고객의 관점으로 차량 품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명, 광택, 냄새 등과 같은 감성적인 측면의 품질 수준도 최고급이 될 수 있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품질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 그리고 제가 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량은 협업 능력이랑 디테일입니다. 혹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현대 자동차는 25,000개에서 3만 개까지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자동차의 품질은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여러 부분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그리고 디테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품질에 연관된 작은 부분까지 캐치하는 능력, 그리고 집요한 끈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G90 양산 품질을 확보했던 경험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역량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그 부분의 역량을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G90는 현대자동차 그룹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신기술이 적용되었던 차이기도 하고
저는 당시에 도어, 후드, 트렁크 등 움직이는 부분이 무빙 파트의 품질 육성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오토 플러시 핸들입니다. 현재 많은 차량의 도어 핸들이 이런 타입으로 변경되는 추세고, 그리고 도어가 잠김 상태에서는 핸들이 차체 안쪽으로 들어가서 매칭이 되고, 잠김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핸들이 돌출돼서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디테일은 단지 핸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리는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핸들이 차체 판넬 안으로 매칭이 되었을 때 상하 좌우 조금이라도 쏠리게 된다면 외관 품질의 디자인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핸들을 정확한 센터를 위치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분과의 협업은 필요했었습니다. 설계, 부품, 차체, 그리고 의장 조립 부분까지 컨베이어 흐름 공정상에서 조립되는 부품이니만큼 그 0.5 정도의 오차를 잡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관 부분과의 회의만 과장을 조금 보태면 50번 이상은 했던 것 같고,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샘플 테스트 진행하면서 사실 여러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거기에서 또 다른 부분들의 문제점이 생기고, 저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소통과 중재자로서의 조율을 주도하고, 그래서 결국에 현재는 해당 부분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품질을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사진은 전동식 도어 커튼입니다. 여기서의 디테일은 소리였습니다. 단지 자동으로 작동하는 커튼을 넘어서 커튼이 작동할 때 커튼 레일에서 나오는 간섭 소음, 차체 판넬과의 공명음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오토 플러시 핸들 개선 사례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이것 또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육성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품질 개선을 위한 여러 부분들과의 협업 능력과 디테일의 중요성을 느끼고 또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조직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여러 행사들의 사진인데, 오른쪽 세 번째 사진 보이시나요? 이런 행사 사진에서도 저의 협업과 디테일이 많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함께 이러한 능력을 키울 미래의 팀현대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정 매니저였습니다. 네, 임정 매니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대차의 최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팀현대 구성원 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발표해주고 계시니까요. 댓글로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품 개발, 부품 구매에 김건우 매니저님께서 Progress to Reality, 그 비결이 궁금해 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의 팀현대 일원으로 만나 뵙고 싶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Progress to Reality, 그 비결이 궁금해 라는 제목의 소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부품 구매 개발 직무에 대한 소개를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하였던 성장 스토리를 하나 짧게 말씀드리고 직무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사진이 참 잘 나왔죠. 과감한 도전을 극복하며 매일 성장하고 싶은 김건우 매니저입니다. 저는 18년 1월에 부품 구매 직무로 입사해서 올해로 우리 현대자동차 함께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동차의 부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완성차는 수없이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임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부품들은 카테고리화 되어서 관리되고 있고요. 우리 부품 구매 개발 직무 담당들은 그 카테고리화 된 부품들을 나누어 담당하면서 부품을 구매하고 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전장 부품 중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램프 부품 구매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였었고요. 지금은 앞에 김수남 연구원님께서 파이로트 개발을 담당하시는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 구매를 담당하며 새로운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부품사와 함께 일합니다.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모여 한 대의 자동차가 탄생하기까지 구매 담당자는 부품 공급 협력사를 결정하고 양산 공급 가격을 합의하고 지급하며 부품 공급 품질을 육성하고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관리합니다.
이건 제가 아주 자주 드는 예시인데요. 오케스트라가 멋진 음악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조율 능력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휘자의 능력에 앞서서 각각의 악기들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실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다른 직무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지휘자의 역할로서 하모니를 많이들 얘기하신다면 우리 부품 구매 개발 직무는 하나하나의 악기 그리고 그 연주자들에 조금 더 집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사전 질문에서 구매 직무를 양팔저울에 비유를 했었는데요. 비슷한 다른 단어로 구매 개발을 표현하자면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제조사인 우리 현대자동차의 부품 협력사들 간에 끊임없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하나씩 조율하고 정리해가며 자동차의 완성도와 품질을 높여 고객들에게 해당 차량이 인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슈 상황에서 구매 담당자들은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한쪽의 대변인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완벽한 품질의 부품 공급을 요청하거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부품 가격을 협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순간에는 협력사의 변호사가 되어 자동차 내 타 직무관에 유기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구매는 협력사의 가장 밀접한 카운터 파트너이고 누구보다 더욱 협력사를 더 잘 이해하고 있기에 자동차 내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협력사의 입장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업무를 임함에 있어서 때로는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있다가 또 때로는 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나가는 것처럼 변화하는 상황과 입장을 잘 적응하고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어빌리티가 있는 담당자가 더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 직무의 본질을 말하라고 하면 쉽고 간단히 QCD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알파벳을 하나씩 뜯어보면 먼저 Q는 퀄리티, 차량 개발 과정에서 협력사가 우리 회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한 최상의 품질의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합니다. 다음은 C, 코스트, 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개발, 양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산출하여 비용 처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 D, 딜리버리는 각 공장에서 차량을 양산함에 있어 부품이 원활하게 공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납기 관리를 실시합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위기, 비상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이렇게 QCD 이외에도 또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협력사 많이 일하는 만큼 우리 회사와 협력사가 함께 상생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리딩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있는 일이 많죠. 이처럼 현대자동차에서 구매 부품 개발 직무 담당자들은 QCD 중에 특화된 역할을 부여받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C, 코스트 가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 코스트, 부품 구매 직무를 또다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공정한 절차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경쟁 입찰을 주도하고 신차 프로젝트의 부품 공급 협력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만들어온 회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종을 구성하는 전 부품에 대한 내부 원가를 산출하고 산출된 내부 원가를 바탕으로 협력사와 협상을 통해 양산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업무 역시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이나 글로벌 차량 반도체 이슈 등이 있었을 때와 같이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신규 차량 프로젝트의 부품 공급 협력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책을 아시나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방식을 담은 왜 그렇게 일에 진심이야 라는 책인데요. 책장의 마지막을 넘기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현대자동차 기업 문화의 방향성, 시작은 과감하게, 마무리까지 집요하게 인데요. 개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인상 깊었던 말이라 마음속에 담아두며 일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저의 이야기는 이러한 과감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신차 런칭에 앞서 고객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티저 사진인데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램프가 정말 멋지죠.
뭔가 차량의 첫 소개에서 램프가 등장한다는 부분에서 램프 부품 구매 담당자로서 괜스레 뿌듯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품인 램프 부품을 양산하고 공급하는 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차량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램프의 기능은 온전히 갖추면서도 점점 더 슬림한 형태로 모양이 밝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램프가 점점 대형화됨에 따라 높은 설비 투자비가 필요하고 외관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까지 다양한 제조 공법을 사용하기 위한 수준 높은 R&D 역량을 갖춰야만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야만 되게 저희에게 램프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램프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에서는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자동차는 그 어떤 자동차 제조사보다 소비자의 니즈를 기민하게 파악해서 차량 디자인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완벽하게 램프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니 2018년도에 제가 우리 회사에 처음 함께 했을 때는 크게 2개의 회사가 50대 50으로 전 세계 공장에 있는 자동차의 램프 부품사로 선정되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팀에 배치받고 퇴근길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한 곳에서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해외 램프사를 인수한 기사였는데요. 해당 기사를 보며 저는 용기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회사랑 한번 거래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 담당 리더분께 당돌차게 말씀드려 보았더니 허허 웃으면서 그래 상세 검토를 진행해보고 다시 보고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상으로 돌아간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종합검토 결과 신규 협력사와의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뜩 혼날 각오를 하고 들어간 보고였는데 실장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회사와 조직 그리고 동료를 믿고 함께 추진합시다. 좀 과장해서 멋지게 표현한 말이긴 한데 멋진 말씀이셨죠. 제가 못하는 이유로 적시했던 내용들은 모두 가능성으로 읽어주셨고 결국 해당 협력사의 신규 거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 그게 우리 팀 현대 그리고 구매본부의 지향하고 자랑할 점인 것 같은데요. 내가 새로운 시도에 진심인 이유, 더 나아가서 내가 새로운 시도에 진심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함께하는 팀 현대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새롭게 이제 시작한 협력사와의 거래는 차근차근 검토가 추진되어서 도로에서 차량으로 마주할 수 있었고요. 지나갈 때마다 괜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은 오스트리아 출장에서 사진을 몇 장 담아 보았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룻강아지 시절에 새로운 시도에 도전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겁이 많아져서 시도를 망설일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팀 현대 새로운 미래의 팀 현대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매본부의 새로운 시도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직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우 매니저님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구매 직무를 요약하는 3가지 단어가 뭐였죠, 여러분? 바로 QCD였는데요. 이렇게 간단 명료한 설명으로 구매 직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구매 직무의 새로운 시도가 되어주실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렇게 3분의 팀현대 구성원분들께서 모두 발표를 맡아주셨는데 저희 넘어가기 전에 댓글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네, 건우 매니저님 목소리 나긋나긋하셔서 협상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맞으신가요? 아유, 굉장히 잘합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약간 제 사심을 담은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주연 매니저님, 오랜 시간 힘드실 텐데 계속 밝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아, 방송을 계십니다. 지금 4시간 넘게 하셔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현대차에는 MBTI 2밖에 안 계신가요? 혹시 어떻게 되세요? 다 2신가요?
저는인데 다 저도 입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아이도 많습니다. 그렇죠. 아이도 많고요. 저도 사실은 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현대차에는 아이도 이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저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 세 분의 팀현대 구성원 분들께서 생생하게 성장 스토리를 들려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채팅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호응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직무 스피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전 질문 기반 Q&A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려 3,000분이 넘는 분들이 사전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주요 질문 그리고 빈도 높은 질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좀 긴장해 보이시는 저희 김순아 연구원께 긴장해 보이나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남양연구소 환경은 어떤가요? 업무하는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남양연구소의 최대 장점은 수평적인 분위기와 캠퍼스 같은 분위기인데요. 지금 사진 나가고 있나요? 네. 실제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팀원인 제가 이제 파트장님이나 팀장님께 의견 개진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업무 협의하게 되면은 선후배 간에 먼저 접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공유하는 분위기이고요. 캠퍼스 같은 분위기로는 남양연구소 곳곳에 공원이랑 카페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가끔 리프레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공작새도 저희는 키우고 있거든요, 남양에는. 그래서 가끔 구경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식당의 메뉴가 일식, 중식, 한식, 베이커리식 등 선택지가 다양하고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도 입점되어 있어가지고 원하는 메뉴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제일 좋아하는 그런 메뉴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브랜드 중에 자땡 치킨이라고 네. 네, 그거 할라파뇨. 이제 네. 오늘은 뭐 특별하게 당기는 게 없다. 그러면 네. 이제 자땡 치킨으로 갑니다. 그럼 저희 놀러 가면 사주시나요? 네, 2번 사드립니다. 어떻게 다 가실 거죠? 손잡고 가야죠. 네. 네. 부러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저희는 자담치킨 없는데.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이 현대차의 내일을 연구하는 남양연구소, 저도 몰랐던 이 장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저희 부러움에 몸서리채고 계신 임지영 매니저님께 드려볼게요. 럭셔리 브랜드만의 품질 관리 기준이 있을까요?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관점은 고객 조건이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갖춘 그런 높은 관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품질 기준이 예전보다는 뭐 10년 전, 20년 전 차량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한 발짝 나아가서 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직무 스피치에서 언급해 주셨던 최고급 브랜드에 맞는 최상급 품질이라는 문장이 떠오르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김건우 매니저님 관련 질문이네요. 부품 구매 직무는 특성상 협상 스킬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매니저님만의 협상 스킬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까 저 댓글에서도 협상 잘하실 네.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저기는 치킨 얘기하다가 저는 어려운 질문을 네.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저만의 협상 스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 네고시에이션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게 흔히들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요거를 발상을 뒤집어 가지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협상 스킬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협상이라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마주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 협상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그게 제 협상 스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경청과 상대방 니즈 파악 덕분에 저도 협상 스킬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나중에 따로 저한테 과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외비만 주시면은 네. 과외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립을 많이 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은 저희 김수남 연구원님께 드려볼게요. 현대차에만 존재하는 파이로츠에 대한 상세 소개와 CFT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파이로트는 각 지역의 이제 양산 공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차를 먼저 만들어 보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발췌하고 개선하는 조직입니다. 이 차들을 파이로트 차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바로 완성품을 만들기 전 A 샘플, B 샘플 등을 만들어 보고 평가 및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공장에 인계하기 전에 작업자들에게 차량 조립 교육도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CFT 업무는 크게 보면 연구소, 품질, 생산 기술 등 각 부문과 협업하면서 차량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스템 담당자가 모여서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전장 시스템을 담당하는 거, 그리고 그 저는 테스트 벤치를 활용해서 와이어링과 전장 제어기 검증, 그리고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파이로트가 현대차에만 존재하는 직무다 보니까 관련 질문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현대차만의 특별한 조직, 이 파이로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질문 진행해 볼게요. 다음은 임지혁 매니저님 관련 질문이네요. 현대자동차 최고급 브랜드로서 품질 관리 기준이 계속 강화될 것 같은데요. 과거 대비 새롭게 요구되는 기준이나 프로세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이 원하는 관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뭐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고객 수준 자체가 많이 높아진 상태고, 뭐 다른 차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브랜드고, 뭐 지금 경쟁하는 차종 자체에서도 높은 차종과의 경쟁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는 많이 좀 간과되었던 부분들도 현재는 저희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뭐 상세하게 어떻게 점검하고 기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보안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없지만, 지금 예를 들면 작은 간격 그리고 외관 품질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성적인 측면까지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주행 테스트가 어떻게 추가되는지,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감성 품질 중에는 향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냄새 평가도 진행을 하고, 뭐 사소한 부분까지 뭐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로 끊임없이 검증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냄새 평가를 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김건우 매니저님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 관련 신기술 트렌드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제가 앞서서 스피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본부는 굉장히 많은 부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신기술, 부품 신기술 하나를 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어떤 부품과 어떤 직무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에 맞는 기술을 한번 서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의 기조와도 같은 SDV 전환 시대에 마주해서 부품은 또 어떤 측면으로 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더해서 요즘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뭐 관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무 스피치에 이어서 질의응답까지 진행하니까 각 직무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직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세 분의 팀연대 구성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예비 지원자분들도 계속 댓글로 호응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실시간 Q&A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명회 시청하시면서 다들 열정적으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팀연대 구성원분들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질문은 김수남 연구원님께 들어볼게요. 파이로트 개발과 파이로트 제작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질문이 되게 많았다고 하네요.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차이요. 파이로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발췌하고 개선하는 이 CFT 업무가 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제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파이로트 차를 제작하는 게 더 포커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제작되고
개발이랑 제작이랑 뭐 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작을 하는 부서에서는 잘 제작을 해주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개발팀이 문제 발췌해서 이제 개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네.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지혁 매니저님께 들어볼게요. 품질 기획, 품질 보증, 품질 관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일단 품질 기획 같은 경우에는 그 본사의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번 연도에 그 후년도에 전년에 했던 우리가 품질 수준이 이 정도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가지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클레임이 작년에는 뭐 10건이 나왔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줄여보자라는 부분의 조율 그리고 기획하는 목표를 잡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의 그런 실질적인 뭘 해야 된다는 계획을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증이랑 품질 관리는 하는 역할이 조금 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질 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 후 차량에 대해서 고객에게 인도된 후에 그 차량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뭐 보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레임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고객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고객이 저희 차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고 그 부분들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 뭐고 그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조직을 품질 보증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보시면 양산차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다 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이랑 뭐 기획팀은 팀단이라고 볼 수 있고 품질 관리는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게 많지만 양산차 지금 생산되고 있는 차에 대해서 부품을 검증하는 부서도 있고 부품안을 검증하는 파트도 있고 그리고 양산차가 나왔을 때 검사하는 차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차체 상태 그리고 뭐 나아가서 품질 보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운영과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보증과 관련된 클레임 업무를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클레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는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뭐 소사 있으시네요. 보고 하고 있는 게 이거라 와, 어쩔 네. 수 없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럼 진짜 열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네요. 그럼요. 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건우 매니저님 관련 질문인데요. 강남 부품 개발과 남양 부품 개발 업무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근무지가 달라서 아마 공고가 이원화돼서 나가가지고 뭐 지원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 그 차량을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양산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런칭되기 이전 시점에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품 품질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는 부서는 남양에서 근무하는 부품 개발 직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진 않지만 차량을 양산한 이후에도 부품 품질은 꾸준히 육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강남의 부품 개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비 지원자분들이 어떤 공고에 지원하면 될지 지금 명확하게 네, 알으셨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은 저희 공통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입사 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직무 역량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란 질문 주셨는데 다음으로 임정 매니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에서 좀 카티아랑 그러니까 툴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카티아가 될 수도 있고 뭐 쉽게 엑셀도 그러니까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툴을 사용하는 모든 교육도 가지고 있고 뭐 더 나아가서 품질적인 교육을 생각해 보면 전문성이 있는 뭐 전기차 그리고 뭐 도면 해석 능력 기타 등등의 모든 교육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신기해 하실 만한 교육이 생각나는 거는 독일에서 드라이빙 자격증을 따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 레이싱 하는 코스에 가서 그거를 딸 수 있게 하는 교육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는 정말 직원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열려 있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고 뭐 팀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교육에 관해서는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김건우 매니저님. 일단은 뭐 전사적으로 이제 HR본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교육 시스템은 우리 회사는 참 체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구매직무는 이에 더해서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오로지 직무 역량만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만큼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내 강사분들을 육성하기도 하고요. 커리큘럼이 다 갖춰져 있어서 1년 차부터 차근차근 수강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매핑이 되어 있는 자료를 신입사원들 그리고 전입 인원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는 해당 부서에 이제 원하는 교육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은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주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되게 온보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김건우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떠오르진 않는데 올해는 이제 AI 관련 특화 교육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사회교육을 찾아내서 지금 신청을 해놨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는 이제 나름대로의 심사를 거쳐서 아마 이게 들어라라고 해주실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부디 들으러 가실 수 있길 네. 네, 진심으로 네.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진행해 볼게요. 다음은 김수남 연구원님 질문이네요. 파이로트 직무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네, 물론 있고요. 일예로 말씀드리면 그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툴을 러닝한다고 하죠. 한번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제 클릭되면서 그 기능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동작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눌러보지 않고도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AI 기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AI 역량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학습을 하신다던가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AI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 코딩을 좀 했었어가지고 네.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저 임지혁 매니저님께 드려볼게요. 제네시스 품질 기획은 영어 요건이 조금 더 높던데 타 직무에 비해 해외와 협업, 소통 기회가 많은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제네시스 차종이 단지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차량이 아니고 해외에서 훨씬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 차량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영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내에서 영어 교육도 많은 상태이고 품질 기획뿐만 아니라 전 부분에서의 영어는 좀 더 중요한데 품질 기획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고 내년의 계획 그리고 올해 그런 여러 가지 돌아봐야 했던 문제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권역에서의 문제까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중요하다고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모든 부서에서의 영어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혹시 영어 잘하시나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희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네. 네, 정말 재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김건우 매니저님께 드려볼게요. 자동차 산업 구매 직무의 특징이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제 질문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다들 어려우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정말 글로벌리하게 많이 진출을 해 있잖아요. 근데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만 진출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요. 동반 진출 혹은 동반 성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협력사도 굉장히 많이 같이 진출해 있는데요. 제가 자동차 산업에서 구매 직무가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 본부가 사실상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떤 협력사들과 함께 일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 담당자로서 업무를 임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부품의 담당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사업적 관점에서 이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경영자 마인드를 좀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영자 마인드 너무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김수남 연구원님께 드려볼게요. 전공 지식이 실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네.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과가 전공이어가지고 실무에 제 직무 같은 경우에 전장이니까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어링도 회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와이어링 제어기와 제어기 간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전자과에서는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도 배우고 전 또 인베디드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실 인베디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공들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서 문제가 나왔냐, 제어기냐, 와이어링이냐, 회로냐 뭐 이런 걸 볼 때 그런 전공 지식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엔 김건우 매니저님 관련 질문인데요. 구매 직무에서 공학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네, 뭔가 약간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전공은 전자공학인데요. 공학 지식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원가, 내부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도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어떤 부품을 구매하거나 설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품을 제조하는 공법적인 특징이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저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근거도 제시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만들 수 있어서 제가 공학도로서 배웠던 지식은 그렇게 뭐 자주 무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한 순간에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공통적으로 세 분께 드리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희 임지영 매니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제가 제 소개를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한 가지를 뽑자면 협업 능력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만 개 부품에서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 부품을 유기적으로 합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약간 공통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부분에서 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해서 저희의 회사의 예전부터의 슬로건이지만 소통과 협력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아무래도 품질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매니저님의 소통과 협업 능력을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네. 100점이요. 저는 100점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서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같은 질문 김수남 연구원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파이로트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 생각하면 집요함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문제를 그냥 발췌만 해서 끝 이게 아니라 발췌를 하고 개선되는 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인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어기의 문제인지 와이어링 문제인지 전장 부품의 문제인지 이게 모호할 수 있어요. 기능은 하나인데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까지 보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집요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연구원님은 집요하시나요? 저 좀 집요합니다. 오, 네. 네네. 정말 또 집요함은 저희 현대회의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너무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저희 김건우 매니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구매 직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일단은 협상을 임할 때도 제가 원하는 바를 잘 듣고 설득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바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논리를 구성하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조금 필요한 역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실시간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댓글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세 분 너무 답변 잘해주시네요. 자땡 치킨 저도 먹고 싶어요. 어떻게 사주시나요? 오셔서 연락하시면 무조건 사드립니다. 네, 그 댓글 쓰신 분 저희 김순환 연구원님께 꼭 오셔서 네,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품질 구매 부문 직무 설명회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아쉬우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더 많이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진행을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김순환 연구원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게 조금 더 잘 전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제대로 전달드리고 싶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증 저는 진짜 많이 해소됐거든요. 아마 다른 예비 지원자분들도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임지영 매니저님. 저도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랑 같은 과정을 겪어왔고 어떻게 하면 뭐 입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고 그때 당시에 뭐가 필요한지도 잘 감이 안 오는 상태인데
뭐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사실 참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짧았던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저한테 다른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잘 전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네, 초대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김건우 매니저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엄청 부담스럽네요. 네. 이번에 이런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회사 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어서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임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옛날에 저희 취준생 시절도 좀 새록새록 생각났었던 네.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지는 그런 불안함은 정말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게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잘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은 원하시는 바를 꼭 성취해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회사에서 꼭 만나 뵙고 싶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눈물이 나는 감동적인 마지막 멘트였어요. 저희 이렇게 감동적인 멘트를 세 분에서 해주신 덕에 댓글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좋은 기운 받아 꼭 최종 합격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선배님이라고 좋겠습니다. 부르고 싶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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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를 통해 갈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로트 개발 직무에 지원할 예정인데요. 연구소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 마지막 선배님들 빠른 퇴근 기원해요. 네, 이렇게. 제일 좋 진짜. 너무 원하고 있는. 네. 네, 정말 힘이 되는 응원 댓글 남겨주신 저희 예비 지원자분들께 너무 감사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저희 이 품질 구매 부문 직무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한 3-4시간 동안 네. 저희 정말 황주현 고생 매니저님도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박수 쳐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서 좀 클로징을 못 할 것 같은데, 네,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예비 지원자분들, 그리고 또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제공해주신 저희 팀현대 구성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클로징 진행하겠습니다. 팀현대 구성원과 함께한 팀현대 토크 어떠셨나요? 생산, 제조, 구매, 품질 직무 팀현대 구성원분들의 생생한 성장 스토리를 듣고 직무에 대한 정보는 물론 유익한 인사이트까지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네, 여러분 3월 채용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팀현대가 만들어갈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인데요. 새로운 1억대의 미래를 향해 다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팀현대에서 여러분이 함께할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팀현대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